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TV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경제는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전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수입을 징수하는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4일 외국으로부터 관세 및 기타 수입을 징수하는 외부 세입청, 즉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국세청을 통해 위대한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데 의존해 왔다며 미국 경제는 연약하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전 세계의 성장과 번영을 가져다 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세금을 부과해 왔다고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이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하기 위해 관세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취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을 통해 우리에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정당한 몫을 지불할 것이고 2025년 1월 20일은 관세청의 탄생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선거운동 당시 모든 외국산 제품의 10%에서 20%의 수입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 임기 동안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고 양국의 미국 제조업 활성화 노동법 준수 개선을 위한 조건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관세 징수는 CBP라고 불리는 국토안보부 산하의 관세국경보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이번 캘리포니아의 산불 중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캘리포니아 전력회사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 지목되며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소송에서는 산불 발생 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송전탑 기지에서 화재가 시작된 정황이 목격됐으며 강풍으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전성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전력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이 지난주 LA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중 하나인 이튼 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지목되며 다수의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이튼 산불은 14,000에이커 이상을 태우고 2,700채 이상의 건물을 파괴했으며 사망자는 1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LA 고등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파사데나 지역의 주택 소유자, 세입자, 사업주 등을 대리해 제기되었습니다. 소송에서는 산불 발생 전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송전탑 기지에서 화재가 시작된 정황이 목격되었으며 강풍으로 불길이 급격히 확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일부 송전선이 산불 시작 전 비활성화되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의 인프라가 여전히 활성화 상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송 내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총 24명, 실종자는 20여 명에 달하며 주식시장에서 에디슨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지난주 산불 발생 이후 약 27% 하락했습니다. 윈TV 뉴스 전성구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기준금리 동결 및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영재 기자입니다. 강력한 고용지표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채권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크게 줄어들었고 동결은 물론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4일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올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만큼 인상을 결정하면 불과 한 달 전의 결정이 실수였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연준은 정책 방향을 급격히 전환할 때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1994년 이후 연준이 금리 인하에서 1년 이내에 금리 인상으로 돌아선 사례는 1998년 단 한 차례뿐이었습니다. 다만 2021년에서 2022년 인플레이션 충격에 뒤늦게 대응했던 연준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에 보다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금융사들의 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코노미스트 아디티아 바부는 매우 강력한 12월 고용지표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연간 지표가 3%를 넘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승한다면 금리에 대한 논의는 인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티그룹의 앤드류 홀렌호스트와 베로니카 클라크는 보고서를 통해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강하지만 물가와 임금 수준은 냉각되고 있어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채권 시장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채권 매도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3일 연 4.799%로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 상승세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이후 관세 및 이민 정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시장 금리의 향방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식품의약국은 적색 식용색소 3호에 관해 사용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적색 식용색소 3호는 이미 호주, 일본,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적색 식용색소 3호가 실험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확인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이 색소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적색 식용색소 3호는 체리 같은 빨간색을 내는 합성 염료로 현재 사탕, 시리얼, 과일 칵테일에 들어가는 체리, 딸기맛 밀크쉐이크 등 수천 가지 식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옹호단체인 공익과학센터 CSPI는 2022년 이 염료 사용 금지를 FDA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FDA의 이번 결정은 소비자 권익단체와 일부 미국 의원들의 오랜 요구 끝에 이루어진 승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색 식용색소 3호가 음료, 건강보조식품, 시리얼, 사탕 등에 사용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고 어린이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충분한 증거를 들어 해당 첨가물의 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공익과학센터 회장 피터 루리는 FDA가 드디어 적색 식용색소 3호가 립스틱에는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아이들이 먹는 사탕에는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 모순을 해소했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FDA는 1990년 화장품에서의 이 첨가물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식품 제조업체들은 2027년 1월 15일까지 제품을 재구성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경구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추가로 1년이 주어집니다. FDA 식품 담당 부국장 짐 존스는 성명을 통해 FDA는 인간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식품 첨가물이나 색소 첨가물을 승인할 수 없다며 연구 결과 높은 농도의 적색 식용색소 3호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쥐에서 암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907년에 식품용으로 승인된 적색 식용색소 3호는 석유에서 추출된 화합 합성 물질입니다. 이 색소는 이미 호주, 일본, 유럽 연합 등 미국 외 여러 국가에서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식품 제조업체는 이미 자발적으로 이 인공색소를 제품에서 제거한 바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전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실행되면 쿠바는 4년 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전성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쿠바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14일 현지 시간 이 같은 계획을 의회에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지원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며 테러 지원국 지정 철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 교회의 중재로 정치범 석방에 합의한 협상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쿠바가 수십 명의 정치범과 미국 정부가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판단하는 인사들을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일 정오 이전까지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가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되면 무기 수출 금지와 무역 제한이 해제되며 미국 금융 시스템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미국은 또한 쿠바에 부과된 경제 압박 조치를 완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AP통신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이번 결정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에 대한 강경 제재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쿠바 혁명 이전
미국으로 이민한 쿠바계 가정 출신으로 쿠바 정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왔습니다. 미국은 1982년 쿠바를 남미 내란 지원 혐의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버락 오바마 정부가 2015년 33년 만에 쿠바를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1월 자신의 임기 종료 직전 쿠바를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2023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명시했습니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기 수출 제한, 이중용도 물품 수출 통제, 미국 원조 지원 제한, 금융 제재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이번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실행될 경우 쿠바는 4년 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윈티비 뉴스 전성구입니다. 하원에서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는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심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 경기 참가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난 14일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반대 206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타이틀 9을 개정해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 9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에 한해 성별을 출생 시 생식기간과 유전자로만 정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경기 참여 문제는 미국 내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이른바 문화전쟁의 주요 전선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생물학적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이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선거 기간 동안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 60석을 공화당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하원의 민주당 의원 대부분은 법안에 반대했으며 단 2명만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안이 여성보호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여성임을 입증하기 위해 신체 검사를 강요받는 등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중시해온 민주당은 이 법안이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한 우려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배달원 복장으로 위장한 강도가 집 안으로 침입해 남성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아마존 배달원으로 가장한 2명의 남성이 66세 남성을 찾아가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에 거주하는 조지 하디스는 아마존 배달 유니폼을 입은 2명이 초인종을 누르자 물건 배달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을 밀치고 들어온 2명은 다짜고짜 조지 하디스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집주인에게 돈을 요구했으며 슬래지 해머로 8분간에 걸쳐 폭행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비명을 듣고 달려와 피 흘리는 집주인을 구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20대로 보이는 흑인 용의자들은 금품을 훔쳐 도주했으며 경찰은 이들 뒤를 쫓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현재 연장자들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나이가 79세인데요. 이를 87세로 올리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연장자들이 운전을 하는 데 있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나이는 현재 79세입니다. 주의회에서 이 기준 나이를 올리는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79세에서 87세로 올리려는 법안으로 주 상원의원 램 빌리바람과 주 하원의원 제이 호프만이 발의했습니다. 법안 발의에 일리노이 주 총무처가 일리노이 AARP와 함께 동참했습니다. 주 교통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습니다. 지난해 79세 이상의 5만 5천 명의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했습니다. 그중 면허 취득에 실패한 연장자는 오직 97명으로 그들의 면허는 취소됐는데 이는 0.17%로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려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코요테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2일 유나이티드 항공기 1727편이 이륙 도중 랜딩 기어가 코요테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67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탄 비행기는 공항으로 회항했고 다른 비행기로 갈아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홈볼트 파크 지역 알디 매장에서 코요테가 발견되는가 하면 최근 들어 발전기를 맞아 자기 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코요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런 동물과 직접 만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